세상에 그 존재가 있고 그걸 표현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커뮤니케이션에서 봤을 때 첫 번째는 존재. 실제로 그 마음이 있냐예요. 실제로 그 마음이 있고 그 생각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게 내 마음만큼, 내 생각만큼, 내 의도만큼 다 전달되지는 않는 경우가 개인의 관계에도 있고, 더 심한 거는 일대 다수의 관계에 있거든요. 네.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하는 시점이 있대요.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 대학에서 그걸 발표를 했는데 몇 개가 있어요. 3위가 높은 곳에 있을 때. 그럼 2위는 뭘까요? 낮은 곳에 있을 때요. 아, 지금 북한 선교 하시는 우리 선생님인데 지금 선교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자, 높은 곳에 있을 때, 낮은 곳에 있을 때가 아니라 비슷하긴 한데 깊은 물 속에 있을 때래요. 엄청 무서워요. 깊은 물 속에 있을 때. 높은 곳에 있을 때도 되게 무서워요. 근데 1위로 꼽은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라고 할 때예요. 그러니까 막 100명, 500명, 1000명 모아놓고 30분 말해요. 라고 할 때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끼더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살다가 저희가 나이가 들고 어떤 직위를 맡게 되고 역할을 하다 보면 1대1로 말하거나 1대 다수로 말해야 될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네. 전에 제가 정수기 판매하는 회사에 강연을 갔어요. 이름을 들으면 다 알만한 정수기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미리 그 판매하시는 분들 교육을 시켜요. 근데 그 교육을 제가 먼저 봤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그 정수기를 샀어요. 아니, 강연하러 갔다가 듣고 보니까 사야 되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코디 아주머니에게 그걸 샀거든요. 브랜드는 이제 알겠죠? 네, 웅진 코디 선생님께 제가 그걸 샀어요. 예를 들어 이러는 거예요. 자, 블라인딩 테스트라고 아시죠? 블라인딩 테스트를 했어요. 수돗물, 정수기물, 생수, 그리고 제주 삼다수, 에비앙 뭐 이렇게 쫙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결론적으로는 거의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돗물을 제일 좋다고 꼽았고 어떤 사람은 또 아리수라는 게 있어요. 그 아리수도 사실은 취수상에서 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수돗물이지만 또 수돗물이라고 볼 수 없는 그게 있는데 그걸 설명드릴게요. 근데 거의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는 에비앙을 되게 밑으로 꼽고 누구는 또 뭐 정수기를 또 밑으로 꼽고 되게 다양해요. 근데 그래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가리고 먹으면 잘 모른다예요. 안 보고 먹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정수기를 먹어야 되냐는 거예요. 일반 수돗물 그냥 먹으면 되는 건데 구분도 못 하는데 정수기 물하고. 여기를 설명해요. 그게 뭐냐면 자, 아리수라는 것은 팔지 않는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취수장에서 그 정수장에서 나온 깨끗한 물을 그냥 통에서 담아가지고 서울시 행사나 국가 행사할 때 공짜로 줘요. 그 물을. 일반 물을 사지를 않고. 근데 그거 먹나 정수기 물 먹나 모르는데 왜 정수기 물을 돈을 들여서 먹어야 되냐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취수장에 있는 물은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를 통과해요? 수많은 관을 통과하죠, 일단. 그리고 그 아파트에 왔어요. 아파트 30년 된 아파트에 살아요. 그러면 거기 또 탱크 있죠? 거기에 또 30년, 40년 노화돼서 그 파이프 안이 쇠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쇠에서 뭐가 막 또 녹이 난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정수를 한 물은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정수장에서 받아 먹는 게 아니죠. 관을 통해서 그걸 먹죠. 그러니까 정수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신청서에 작성을 했어요. 아, 맞구나.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 정수기를 팔려고 여러분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 내 마음이 있어요. 나 그 사람한테 내 마음이 있어. 나 이 일에 내 마음이 있어요. 없지 않아. 그리고 나 강연 준비했어요. 그쵸? 고객 만나려고 영업 준비했어요. 근데 그것을 전하는 과정이 바로 관과 같아요. 그 관이 오염이 된 경우가 있어요. 네. 저는 이 비유를 제가 들면서도 참 놀랍네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지금 수업 듣는 학생은 아무도 감동을 하지 않고 말하는 저만 지가 얘기하고 지가 감동되는 거. 뭐 오래 지났는데도 생각해봤는데도 너무 쉽고 간단한 원리예요. 자, 그러면 소통에 문제가 있다면 두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는 거죠. 첫 번째, 본질에 문제가 있냐 없냐. 근데 본질엔 문제가 없어요. 공부도 했어요. 마음도 있어요. 생각도 있어요. 준비도 해놨어요. 근데 뭔가 결과물은 안 좋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관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 자꾸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소통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럼 우리는 돌아보는 거죠. 이 직장을 들어갔는데 여기서 못 견디고 저 직장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못 견디고 또 옮겼는데 또 못 견디고 그래서 이제 옮기다 못해서 창업을 했는데 또 그지 같은 직원이 들어오고 또 그지 같은 손님만 내 가게에 들어온다면 이런 일이 반복해서 생긴다면 이거는 재수가 없거나 올해가 3재이거나 3재 3번 돼서 9수가 됐거나 이런 개념 이전에 내가 본질에 문제가 있나? 치수장에 있는 물이? 아니면 그 물은 깨끗했어요. 내 마음에선 분명히 좋은 의도가 있었어요. 근데 중간 과정에서 이게 뭐가 안 좋아졌나? 그거를 생각해 보면 훨씬 더 문제의 시작점에 가까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런 트레이닝 과정은 일종의 정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수업은요, 보통은 정수기의 역할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본질에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본질에 게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들이 오늘 제가 머리 하고 왔거든요. 방금 전에. 근데 거기에서 머리를 하고 있는데 머리 깎아주시는 선생님이 상담 아닌 상담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는 목소리가 막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근데 제가 전에 있었던 그 가게에서는요, 되게 정중하게 클래식하게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기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 생각은 이거예요. 목소리에 자꾸 손을 대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자, 사람이 클래식한 표현을 하려면 되게 간단하게 뭐 해야 되냐면요. 생각이 클래식하면 돼요. 네. 사람이 되게 우리가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나 교양 있게 보이고 싶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 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어. 그런 거 있으세요? 혹시나? 아니면 있어 본 적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네? 있어 보이게? 아니요. 그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생각 가진 게 있다고요? 제가 귀지를 파야 되는데, 자, 그 어떤 생각이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줬으면 좋겠다고 느끼셨어요? 우아하고
우아하고 지적으로. 지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선생님 그런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는 안 보여야 되겠다. 아 이렇게는 안 보여야 되겠다. 어떻게는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조금 못된 여자. 못된 저 순간 못된 년이라고 하는 줄 알고 상당히 놀랐네요. 아, 이게 세속적인 음, 돈을 추구하는 왜 그런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나이 먹을수록 음, 그렇게 나는 거야 되겠다. 음.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가장 화려한 마스크를 쓰고 오셨는데 지금 네 참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게 있으세요? 있으셨던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고 나는 이런 이미지였으면 좋겠다 이런 거. 저는 인간적으로 저를 대해주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를 좀 호구로 나를? 제가 항상 이렇게 주고 나서 저는 좀 상처를 받는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지금 그 심리학 전문 용어 호구라는 단어를 쓰셨나요? 지금 옷도 호피무늬인데 지금 호구라는 주로 호랑이랑 많이 연관돼 있는데 나를 호구로 안 봐줬으면 좋겠다. 네, 그냥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용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봐줬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런 게 있으셨던 적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좀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고 나는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비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적이? 제 모습 그대로 그냥 편안하게. 내 모습 그대로 네, 편안하게 봐줬으면 좋겠다. 친근하게. 친근하게. 원장님은 그런 게 있나요? 있었던 적이 있나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다. 일단 어이없는 건가 보네요.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봐줬으면 좋겠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자, 선생님은요? 지적인 모습. 지적으로 네. 통이 좀 큰 사람이. 통이 큰 사람이다. 이해력이 넓고 지적인 사람이다. 이해력이 넓고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무식하게 보이고 제 성이 아. 무식함이 드러나지 않. 나의 속에 있는 무식함이 드러나지는 않을까. 이거를 제일 두려워하는. 네. 그러면 솔직히 좀 좀 무식하다는 표현은 좀 너무 우리가 살벌하니까 좀 무지한 게 있었다고 느끼셨나요? 선생님 안에? 늘 좀 무지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요? 네. 우리 PD님은 그런 마음을 느꼈던 적이 있나요? 가졌던 적이? 저에 대해서 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어. 조금 잘생기게 봐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자, 그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는 지금 카메라를 돌려서 우리 PD님 얼굴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네.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 어렸을 적이랑 강연할 때랑 조금 나뉜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는 사람들이 내 슬픔을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슬픔과 내 우울과 내 어두운 면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좀 가면을 처음부터 가면은 아니었고 처음에는 진한 분장이었던 것 같아요. 결점 같은 걸 좀 커버하고 이러는 거. 네. 여성분들도 가볍게라도 지금 메이크업 하시고 오신 거죠? 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봤으니인데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볍게라도 좀 해야죠. 네. 네. 메이크업이 나쁘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지우지 않고 계속 하는 메이크업은 그 사람에게 나쁜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고 또 두 번째 감동이 오네요. 네. 이거 지금 새 버전이거든요. 전에는 이런 내용 없었거든요. 메이크업 할 수 있죠. 감정의 메이크업 할 수 있어요. 근데 메이크업의 기본은 딥 클렌징. 뉴트로지나 딥 클렌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의 그 메이크업한 감정을 지우지 못한 채 또 메이크업하고 또 메이크업하고 또 메이크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커지면 이제는 화장에서 무슨 장으로 바뀌죠?
단계가 있습니다. 화장에서 분장. 분장은 훨씬 세요. 여러 사람 앞에 얼굴을 보여줄 때 분장하거든요. 그 다음 나중에는 변장. 마지막 단계를 환장이라고 하죠. 예? 환장하겠다 정말. 야, 환장하겠어. 아주 저 화상 보니까. 그러니까 이 단계들을 거쳐. 처음에는 화장. 그게 분장. 그 다음에 변장. 그 다음에 정말 환장할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메이크업이 가면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뭐가 내 피부인지 뭐가 가면인지를 알 수 없는 날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서는 뭔가 제 좀 슬픔이나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왜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슬퍼하는 슬픈 내 모습을 보지 않기를 바랬을까 우리는. 그 이유는 되게 간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거나 사랑하거나 호감 있어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무언가 저 사람이 약한 부분을 봤는데 더 나를 챙겨주고 도와주면 그걸 노출하는 게 뭐 큰 문제 아니잖아요. 근데 보통 약하고 밉고 안 좋은 것은 사람들이 잡혀 먹기기도 하고 왕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있는 척하고 더 아무 문제 없는 척을 하고 이제 그런 제 순서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는 한 번 더 그게 있었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 강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보이지 않게 무시를 좀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뭐 전공 뭐 했어요? 이런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느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장 비난하는 자는 결국 누구예요? 내가 나 스스로 자격이 없다라고 느낄 때 나를 되게 조급하게 밀어붙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조금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힘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목소리는 좀 더 규격화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이렇게 내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아니, 나리도 어린 놈이 무슨 뭐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 이럴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숭구리당당 숭당당 진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서세원의 고양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게 그 앞에서 먹혀요. 근데 돌아서선 느낌이 좀 그지 같아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머리 해주신 선생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지적으로 보이고 싶다면 지적이어야 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또 놀랐어요. 제가 마음이 오늘 좀 많이 심쿵하네요. 네. 지적으로 보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적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표현력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당신의 목소리에 손을 대는 건 좋지 않습니다. 지적인 목소리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책을 읽으시고 좋은 영상을 보시고 생각을 하시고 말은 편안하게 하십시오. 그게 가장 지적인 당신만의 보이스 컬러입니다. 어디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까요? 이게 책에도 없는 내용이거든요, 선생님. 책에도 없는 내용. 제가 야매로 저희 사무실에서 바로 말하는 내용. 즉석 뽑아내는 거 지금 이거 메밀국수처럼 지금. 그러면 교양 있게 보이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양이 있으면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행동으로 교양을 잡으려고 한다. 뭐 이렇게. 네? 뭐 이렇게 해야 사람들에게 좀 그렇게 보이겠지? 그러면 이걸 너무 참다 힘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없는 공간에서는. 이게 갑자기
풀어주면서 아 나 겁나 힘드네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전자담배로 바꿔야지 나 진짜 이제 진짜 빡시네 진짜. 그러다가 또 누가 들어오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자해 보이고 싶으면 인자하고 표현은 그냥 편하게 지가 하던 느낌으로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고 싶어 하는 건 제가 보기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자기의 좋은 소망이에요. 네. 근데 그 소망이 있다면 뭐 지적으로 보이거나 착해 보이거나 그러면 그냥 착하면 되고, 여러분 정말 착한 사람은요 욕을 해도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욕쟁이 할머니. 할머니는 진짜 마음이 있으니까 네가 갖다 처먹어 이놈아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래도 사람들이 오히려 좋아하잖아요. 욕쟁이 할머니가 정말 화가 나면 존댓말을 하셔요. 고객님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지금 존댓말을 했는데 오히려 기분이 너무 나쁘고 이제 저분이 나를 개인적으로 대하는 게 싫은가 보구나. 되게 객관적으로 대하네. 그러니까 연인들 사이에서도 진짜 화나면 갑자기 존댓말을 쓰거나 아니 그러신 거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얘기하거나 성을 붙여 앞에 이름을. 처음에는 뭐 창옥 씨, 창옥 오빠 했다. 김창옥. 한국에서 이 성을 붙이는 거는 뭔가 내 마음에 결단을 했다는 뜻이야. 아니면 선전포고나. 예? 근데 서로 존중해 주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뭐지? 그런 거죠. 자, 엄청 간단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보이고 싶어 하는 건 나쁘지 않다. 리더십이 있어 보이고 싶으면 그냥 사람들에 대한 서번트, 섬김이 있고 자기 실력이 있는 것이 리더십이다. 근데 어떤 뭐 리더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은 상을 버려라는 거죠. 뭐 선생님의 상, 뭐 이런 거 있다고요. 그쵸? 뭐 종교 지도자의 상. 예? 그 잘못 빠지면 그러면 이렇게 그냥 할렐루야. 그런 거를 뭐라고 해요? 후가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안 먹혀. 일부에게만 먹히고 그 울타리를 넘어가면 안 먹히는 거예요. 예. 교육자인 척하는 거, 교수인 척하는 거. 유난히 우리 사회는 그게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걸 강요받았고요. 우리가 여자가 왜 그래? 여자가 다리 짝짝 벌리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그 엄한 아버지 밑에서나 그런 환경 밑에서는 네. 그러다 그분 나가면 나 진짜 완전 빡도네 진짜 나 진짜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있다니까요. 너무 보수적이니까, 너무 형식적이니까. 네. 그렇게 하면 오래 못 가고 멀리 못 가더라고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런 생각을 몰라서 교수인 것처럼 해야지, 강사인 것처럼 해야지, 무시받지 않아야지. 왜냐면 무시받았다고 느꼈고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나를 지키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원하는 이미지가 있다면 그거는 정말 좋은 거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니까 지식적인으로 보여지고 싶으면 책도 읽고 강연도 듣고 생각도 하고, 그리고 나서 행동은 지식인의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상을 버려버리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그 틀은 고유하게 자기의 것으로 가져가는 게 전 좋다고 봐요. 그게 안 되니까 지식적인 표정, 지식적인 행동, 지식적인 목소리, 그 제스처 이렇게 되면 그 드라마에서 성북동에서 전화 받을 때 뭐라고 받죠? 그렇죠. 동네 이름을 말하죠. 목소리는 어때요? 성북동입니다. 성북동이에요. 이런다고요. 제가 전에 청량리 살았어요. 청량리에서 청량리에요. 안암동입니다. 옥수동이에요. 이러질 않는다고요. 그 목소리가 왜 비슷하냐는 거죠. 네. 그 뉘앙스가. 우리 얼굴이 다 우리 생김이 다른 자기 생김이 있는데요. 그러니 진정한 자유를 얻고 가짜 자유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나중에 자꾸 이게 분재처럼 되거든요, 사람이. 겉보기엔 종교인 같고, 겉보기엔 교육자 같고, 겉보기엔 어른 같고, 겉보기에는 무엇 같은데 실제는 뭔가 답답하고 피곤해서 나중에 튕겨져 나가는 느낌. 그리고는 뭔가 자유가 없는 느낌.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영화 배우분들 중에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의 저 상에서 못 나오는 것 같은 배우. 있죠? 자기의 잘생김 안에서, 자기의 예쁨 안에서 못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역할을 하면 어색해져 버려요. 자유가 없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자유를 잃고 잘생김을 얻는 게 낫지 않냐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뭐 제가 드릴 말씀은 딱히 없네요. 그렇지만 자유도 없고 잘생김도 없고,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 제가 추구하는 거는 좋은 생김이 없어도 자유를 얻는 쪽으로 저는 가고 싶더라고요. 그게 제 마음이 원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 자유가 있는 자가 어떤 생김을 하든 되게 자기만의 고유한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성분들은 예쁘지 않아도 예뻐 보여요. 그 자유가 있으면. 어떤다고요? 예뻐? 보여요. 예쁘진 않아요. 예쁜 건 질서. 질서를 지키는 게 예쁜 거. 그렇죠? 잘생긴 거는 질서를 바로 지키는 거. 그렇지만 잘생기고 예쁜 거는 시간을 통과하지 못해요. 오래 보면 예쁘다, 잘생겼다는 느낌, 이 건물이 멋있다는 느낌은 점점 사라지거든요. 근데 그 건물에 누군가와 좋은 추억이 있고 자기의 좋은 추억이 있으면 그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워지죠. 물건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성분들도 옷도 그런 거 있죠. 시간 지나면 그때는 되게 예뻐서 샀는데 별로인 게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 이건 그때 진짜 무리해서라도 잘 샀어. 아, 이건 너무 좋아. BYC. 내가 너무 잘 샀어. 그런 게 있죠. 물건도 있고요. 사람 관계도 있고 자신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In the wake of the storm, I was shaken, I was reborn. I got another shot to make it to the top today. I'm pulling up the sutures, I'm ready for the future. I'm ready for the slings and arrows and the fortunes lost. And there's a voice that's buried deep inside my head. As it stumbled out, it said, hey, I got
This is everything.